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오후 2시 168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 또 121번째 나라로 G트로 부상한 중화인민공화국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제가 중국 황산에 한번 등산 갔었는데요. 그때 중국 황산에 관한 제 소감입니다. 그때 제가 한 서너 살에 갔었는데요. 이순이 지났죠. 이순 지나 황산에 올라. 한문 한다면 과이순 금일 등황산. 내 나이 이순도 훌쩍 넘고서 인생길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이제야 그대 찾아 여기 왔노라. 일찍이 하객선생 그댈 만나면 산이고 멋이고 오악조차 보이지 않는다 했지. 스금송, 흑호송, 공작송은 자태를 뽐내건만 천도봉의 영객송은 손님을 맞이하고 저마치 단결송 우리 모두 한마음을 외치는데 광명정 가는 길에 손오공 바나나 흘려 아찔한 비례석 산객들 찰칵소리 요란하다. 은혜 속의 기송, 괴속 더더욱 신묘한데 지친 몸 온천욕 산신령이 따로 없다. 아득한 구름 위에 연화몽 하늘에 우뚝하고 69봉 엎드려 하늘에 무얼 고하나 소년들의 황산사절 서양사람 모두 불러도 나느냐 청량일출 배운 일몰 웅장무비 꼭 놓칠 수 없어 황산 7절 노래 높이 부르는데 진달래 붉게 뜨는 달빛 아래서 두견이는 누굴 그려 밤새워 우나. 우리나라 강명국 평화 마라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 대륙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중간에 중국 대륙을 한 5개월 달려가지고 한 5,500km를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완전히 달린 거죠. 카자흐스탄 국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장 유지역, 뭐 수찬성, 뭐 화베이성, 북경 또 요동 해가지고 단동까지 달렸죠. 5,500km를.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때 북쪽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평화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강명근은 사실 마라톤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글을 잘 쓰십니다. 저는 2017년 8월 9일 날 한강변호 걷기 모임에서 그를 처음 만났죠. 2015년도에는 미대륙 5,200km를 손수레를 하나 밀면서 무지원으로 거기에 생필품을 다 싣고서 달리면서 도로에서 지를 해결하면서 미국 대륙을 최초로 무지원으로 단독 횡단한 성공한 그 강명구였죠.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건네준 빛드론길 59세에 떠난 아주 특별한 여인이라는 책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 책은 그가 미 대륙을 단독으로 숙식을 본인이 해결하면서 미 대륙을 단독으로 달리면서 밤에 쓴 미 대륙 횡단기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달리기 직전에는 평범한 사람에서 125일 동안 악정고투하며 달리면서 평화운동가로 거듭난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책에 붉은색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독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록이었고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제 생활이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만난 직후 강명근은 광화문 세종로 대왕 앞에서 결단식을 갖고 2017년 9월 1일부터 유라시아 대륙 16,000km 사말리입니다. 를 횡단하는 인류 최초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가 내건 기치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이었지요. 저는 그를 열렬히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달리는 동안 방학 중에는 터키, 조지아,
중국에 합류하여 지원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함께 달리기도 하면서 각 나라 방송에 나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 세계 2차 대전을 빠르게 종식하는 길이며 세계 평화제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가 15,500km를 달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6개국을 통과하고 중국 대륙을 관통하여 401일 만에 압록강 연안인 중국 단동에 2018년 10월 6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KBS가 나와서 9시 뉴스로 3분 동안 방영이 됐죠. 그와 저는 북녘 당국이 입경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북녘 달리기가 성사되도록 천재도 지내고 항일 유적지를 순례했지만 끝내 평양의 무반응으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통환의 심정으로 눈물을 뿌리며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강원도 동해로 2018년도 11월 15일날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명구 평화마라톤 저는 그 길로 170km를 달려 고성 통일전망대를 당도하여 달리고 싶은 북녘 땅을 아쉬운 심정으로 쳐다보고 바로 DMZ 철책길을 따라 330km를 달려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며 12월 1일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신의주, 평양, 개성, 판문점, 파주, 서울, 대구, 부산 구간은 훗날을 기하겠습니다. 임진각에서는 경기도청에 주관하는 분에 넘치는 환영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코이카에서 창립 멤버로 출발하여 세상의 오지와 분쟁 지역에서 근무하며 정년퇴직했다며 제 일생을 봉사하며 지냈다고 평가해집니다.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평가는 아니죠. 봉사란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았고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덕에 어머니를 모시며 아이들도 교육시켰고 집도 하다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를 응원하는 일은 순전히 저의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다하는 그야말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어찌 인생이 변화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와 저는 공동으로 지구 한 바퀴 달린 이야기를 나는 달린다 이 책인데요. 나는 달린다는 책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제1장은 미 대륙 횡단 이야기 5,200 km, 제2장은 유라시아 대륙 15,500km를 달린 이야기입니다. 이준 열사가 순국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하여 중국 단동까지 16개국을 횡단 대서사시죠. 주로 강명구 선수가 많이 썼습니다. 제3장은 달려야 할 한나라 두 이야기입니다. 통일들조국, 이것을 저는 임시로 통일고려로 명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씁니다. 제가 썼죠. 왜냐하면 남쪽 대한민국이나 북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고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선과 한국 두 나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실었습니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구를 오롯이 발로 한 바퀴 달린 이 책의 내용을 두세 줄로 요약한다면 오늘 또 달린다 고지를 향하여 너와 나 환호하면 그것이 평화. 내일 또 달려라 고지를 향하여 너와 나 오고 가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 미 대륙 횡단기 비뚤어길을 영어로 번역하여 라이트 패스한 책으로 이 책인데요. 영국 올림피아 출판사에서 발간을 마치고 현재 미국,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패스란 우리말로 비뚤은 길인데요. 그 책명이죠. 빛이 서려 있는 길이라는 의미이며 그 빛이란 희망이고 평화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통일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책은 미 대륙의 횡단기이기 때문에 미 대륙의 광대함, 아름다움과 미국인의 따뜻한 인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미국인들의 감동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평화마라토너가 중국 대륙을 달리면서 8달량을 지나서 만밀장을 지나서 북경에 입경할 때 쓴 심경을 쓴 에세이입니다. 만리장성과 사드, 강명구 평화마라톤의 에세이입니다. 나는 언제나 질척한 사랑을 꿈꿨지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늘 고독의 늪이었다. 어머니와 아내도 찾아와서
1년 만에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날 후원회의 송인엽 대표님과 오경환 대표님께서 와서 저에게 힘을 보탰다. 베이징의 원불교 교수들도 함께 중국 식당 원탁에 둘러앉아 그 안에 이야기를 나눴다. 응원단의 힘으로 그 옛날 만주군보다도 가볍게 8단약을 징역에 어제는 넘어왔다. 고개를 넘어 베이징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기분은 찬란한 황금 유적으로 가득한 고분을 몰래 파헤치는 도굴꾼들의 놀라움과 흥변에 비견들만 하겠다. 베이징의 역사는 중국 청추 전국시대의 연나라 수도 영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고개만 넘으면 중원에 가득한 전쟁의 악기들과 제국주의의 악령, 못된 자본주의의 온갖 편법과 탈법 일시에 저거하고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것 같다. 용이 꿈틀거리듯 능선을 타고 길게 뻗어나는 장성의 모습이 과연 장관이다. 북방의 침입자들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넘었을 팔당령의 만리장성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넘는다. 언제나 성 앞에 서면 지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가 기가 팽팽하게 느껴진다. 평화의 이름으로 오랜 제국의 심장에 뛰어드는 기분은 참으로 묘하다. 미 대륙 횡단 마라톤 때 워싱턴에 들었을 때의 기분도 이랬었다. 북방 민족이 베이징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팔달령을 통과하는 길이었다. 만리장성은 지금 내가 달려서 누는 산등성이를 타고 끝없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 장성은 명나라 때 개최한 것인데 명왕제는 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온 국력을 소모했다. 기록상으로 당시 장성 방어선을 지키는 상주 병력만 70만 명이 넘는다. 청나라 강희제의 해안은 대단했다. 만리장성은 몽골족의 침입도 만주족의 침입도 막지 못하였다. 그런 장성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느니 그 예산과 열정으로 국민의 복지와 교육에 투자하여 민심을 얻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그는 전념했다. 이제 만리장성은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듯하다. 이 팔달령 고갯길에 이민족의 침입이 아니라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넘어오고 있었다. 그 위에 평화의 발걸음을 싣는다. 마찬가지로 사드로는 북의 미사일도 전쟁도 막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쓸데없는 사드에 더불어 사달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사드 배치를 절제할 당시 안보를 위하여 배치한다고 강변했지만 사드 때문에 한반도를 최대의 안보 위협에 빠뜨리고 말았고 우리의 국익을 여지없이 요격하고 말았다. 사드는 방어적 무기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염려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다. 많은 군기가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죠. 어쩌면 가장 쉬운 군기 중의 하나인 압록강을 넘는 일, 그 1km도 안 되는 압록강을 넘는 일, 그 가장 쉬운 군기 중 하나를 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어렵게도 먼 길을 400일이 넘도록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제 정세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정학적 역학관계만 고려할 때도 아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고 정부를 믿고 팔짱만 끼고 기다릴 사항도 아니다. 우리가 나서자, 민초가 나서자, 무엇이든 아이디어를 짜내고 무엇이든 행동하자. 우리에겐 위대한 미래가 있다. 그럴 때 5천년간 세계 초인류 국가였고 200년간 이류 국가였다가 다시 힘차게 융기하는 베이징은 만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제일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일 것이다. 그 삶을 제일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의 오래된 골목이다. 그 시가지의 후통, 호동이라고도 하죠. 후통 골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매력적이고 묘한 분위기로 정감이 넘쳐나는 것이다. 힘에 굴복하여 청나라의 연행사로 온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은 청나라를 오랑캐어 나라로 무시하다가도 베이징에 도착하여 그 화려한 문물을 만나면 주눅이 들고 말았다고 했다.
이젠 무력의 힘이 아닌 문화의 힘에 굴복하게 마련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화려함과 선진 문명을 마주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둘로 나뉜다. 맹목적으로 사대를 하거나 애써 외면하면서 허세를 부리거나. 박전 선생님의 그 일기를 보면 잘 아시겠죠. 이곳은 그 옛날 우리 지성인들이 메카처럼 인생에 한 번 오고 싶어 하던 그곳입니다. 후동골목이 27만 칸에 달하는 서점과 골동품 가게들이 출비한 지식의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조선의 여행자들이 이곳에 오는 주된 목적이 서적 구매였으니 중국인들도 그 열기에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책 구입 열기. 어떤 서점은 10만여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들은 이곳의 칠판 문화의 발전을 보고서는 중국이 문명의 수비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지식인들이. 이곳에서도 조선의 책이 팔리게 됐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 동의보감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지식은 이곳으로 흘러오고 이곳에서 흘러나갔습니다. 노영민 주중대사가 관저로 저와 송인혁 교수 또 오경환 대표는 물론 제 어머니와 아내까지 초대하여 나의 빼직 입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노 대사님은 남북연락사무소가 얼마 후 설치되면 그곳을 통해 강민구 이야기를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이징 한인회가 준비한 환영 만찬과 그 다음 날은 평택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 KBS 촬영과 보도, 또 원불교 베이징 교당 법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이 이어졌죠. 마지막 날은 서울에서 온 제 친구들과 오붓하게 모여 앉아 은어처럼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은어처럼 40년 세월의 강못을 거슬러 올라가 재미있게 이야기꽃을 폈습니다. 그 학창시절, 악동시절의 즐거웠던 이야기 보따리를 베이징 가을 하늘에 풀어 날리는 시간이 되었죠.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에도 다들 몇 번씩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121번째 나라로 대륙 중화인민공화국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중국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통일조선, 그 다음에는 국제연합, 그 다음에 세계국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